복잡한 경제? 팽부장 하나면 끝! 핵심만 콕! 경제왕 팽부장! 최근 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만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올라있는 세상.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0년간 통했던 성실한 저축이라는 상식이 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퀴즈를 맞히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메가커피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해야 할 사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저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돈의 가치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은 숫자만 그대로인 채 서서히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통장에는 분명 100만 원이라고 찍혀 있지만 그 돈으로 실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 있으면 금을 20g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100만 원으로는 고작 5g밖에 살 수 없습니다. 숫자 100만 원은 그대로지만 금을 기준으로 본 내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4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가치 하락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왜 특히 중요해졌을까요? 지난 40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단꿈에 젖어 살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노동력이 미국 인건비의 3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였죠.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건비가 베트남의 18배에 달하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산을 더 교묘하게 갉아먹는 훨씬 더 큰 구조적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가 우리 자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파트 값은 올랐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 자산의 실제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공식 통계상 약 1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 원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무려 25%나 폭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기간 미국 연준이 통화량을 3% 늘릴 동안 한국은행은 무려 7배나 빠른 속도로 20%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 아파트조차 달러로 환산해보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한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는 달러 기준 30%에서 50%까지 자산이 증발한 곳도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숫자의 착각 속에서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 가격의 착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경제 시스템에 주입되는 방식, 즉 소수에게만 체계적으로 이익을 주는 과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캔틸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그 돈은 시중은행으로 먼저 흘러들어갑니다. 시중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신용도가 높은 부자에게는 100억 원을 2%라는 초저금리로 빌려주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는 100만 원을 10%가 넘는 고금리로 빌려줍니다. 결국 부자들은 저금리로 빌린 막대한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며 더 큰 부를 축적합니다. 그 이후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자산 상승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대다수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캔틸런 효과, 즉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마다 상위 1%는 막대한 이득을 얻고 하위 90%는 끝없이 가난해지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과 저렴한 원자재로 인플레이션을 억눌러주던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부는 GDP 대비 100%를 훌쩍 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마치 로마 제국이 빚을 갚기 위해 은화에 불순물을 99% 섞어 100배로 찍어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었고 돈을 푸는 방식, 즉 캔틸런 효과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계속 가난해지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화 예금만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뉴노멀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추격과 역전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극심한 변동성은 기존의 판을 뒤엎고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영상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부자에게 먼저 흘러가 빈부격차를 키우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께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영상 업로드 시 댓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다음 영상 업로드 전까지만 진행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